최근 신규주 패턴을 먼저 보겠습니다. TDS팜이 오랜만에 따따블이 났죠. 과열 분위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TDS팜 상한가를 간 효과로 그 다음날 상장된 M83과 ENS에도 개인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특별한 어떤 주도주나 테마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신규주로 단기 매수세가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83 ENS는 고가 기록한 후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으나 이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변동성으로 신규 상장주가 투기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신규주 제도가 이제 상한가 300%, 하한가 40%로 바뀐 이후로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표를 보시냐 하면은 맨 오른쪽 위 CQ센이 제도가 바뀌고 처음 상단된 주식이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퀄리타스 반도체 다음엔 다시 유투바이오에서 쭉 상장된 순서대로 E8까지, E8 다음에 코셈에서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최근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K3i, 이건 굉장히 공모가 이하로 가서 굉장히 큰 손해가 났죠. 근데 바로 가장 최악의 순간에 TDS팜이 오랜만에 따상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M83과 ENSA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색깔 표시는 어떻게 보냐 하면요, TDS팜 같이 빨간색으로 된 것은 시가 매수가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거의 시가가 저가에 가까운, 시가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몰려들어서 시가에 그냥 매수를 했어도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가장 좋은 주식이겠죠. 두 번째는 이 분홍색, 최근에는 아이빔 테크놀로지나 뱅크웨어 글로벌, 산이전기는 후반에 좀 추세가 났었죠. 이런 거는 시가부터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저가가 좀 확인이 되고 매수를 한 게 유효한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TDS팜 같은 빨간색보다는 좋지가 않지만 저가 확인하고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보이는 것들이 하늘색인데, 하늘색은 그냥 시가에서 고가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나중에 종가까지 크게 음봉이 난 주식들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거의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주식들은 쪽박이 나는 거죠. 시가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록색들은 ENSL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었지만 또 후반에 계속 보유로 했거나 후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실도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도 날 수 있고 손실도 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움직임 자체가 변동폭이 작고, 그러니까 매수세도 별로 붙지 않고 크게 매도세도 있지 않고 좀 수익도 매수도 좀 어려운 그런 주식들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일단은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이 일어나고 오픈롤 알맥, 그리고 나서 이제 안 좋은 주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 하늘색이 가장 안 좋다고 그랬죠. 기문봉 주식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중간중간 이제만 하면 이제 대박이 나오는 거죠. 신규주는. 이런 이유가 왜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열이 되면은 이렇게 오픈롤 알맥 같이 과열이 되면은 그 다음 주식들은 이제 시가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에 샀는데 대박이 나니까 시가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또 기관들이 수요 측에서 높은 가격을 적어내 가지고 공모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박과 쪽박이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규주의 특징입니다. 과거 사례는 한번 보시고요. ICTK 노브랜드도 상당히 좋았었죠. 이게 빨간색이 3개가 난 이후로는 굉장히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신규주 제도가 바뀐 이후로는 가장 길게 이제 기는봉 주식들이 많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산이전기부터 약간 저가 확인하고 매수하면 그나마 조금이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다가 전진건설 로봇이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K3i가 이제 최악이었죠. 공모가 위에서는 별로 거래가 안 되고 공모가 밑으로 한참 빠져서 충격적으로 종가가 끝나고 이제 최악을 찍은 다음에 이제 TDS팜에 화려하게 또 신규주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상장을 금요일에 앞두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같은 거를 분석을 해놓은 표입니다. 이제 K3i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제 시가가 27,000원 했는데 23,700원, 15,800원, 공모가로도 시작을 못했죠. K3i.
하지만 TDS팜은 110%로 시작을 해서 300%까지 종가 상한가까지 오랜만에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 상장되는 M83은 이제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TDS팜은 그나마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이 거의 없었는데 M83이나 ENCell은 기존 주주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도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2%로 시작하고 ENCell은 이제 그보다 더 높게 시작했죠. 129%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최악을 찍고 나서 3번 연속 그 시가가 높이 시작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신규주의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이.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종목으로 보면은 좋지 못한 종목이죠. 이제 기존 주주의 그 매도 물량이 오히려 그 공모 물량보다도 더 많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도 1%도 안 되죠. 이것은 뭐 기관들이 무조건 첫날 팔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어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가장 의무 보유 확약이 적은 것 같고 기존 주주 물량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은 이 주식은 매매하면 안 돼 이제 신규주에 속하는데 이제 3번 연속 좋은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매매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규주 매매 성공 조건은 어쨌든 신규주의 분위기죠. 근데 이게 분위기가 나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제 시가가 주로 낮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좋은 주식이라면 좋을 때는 150%로 시작할게 TDS판 같이 110%로 시작하면 오히려 시가가 낮게 시작한 거죠.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은 주식. 그리고 낮은 시가. 이제 이전에 상장된 신규주들이 계속 음봉이 나면은 시가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을 보고 시가를 보고 이제 저가 보고 들어오겠다 이러는 이제 매수세가 많고 이제 기존 주주나 이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도 그냥 시가에 팔아버리는, 음봉이 나니까 시가에 파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공모가로 형성되는 거는 이제 주로 15일 이건 시차가 좀 벌어집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좀 시장 상황이 최악일 때 수요 예측을 받아가지고 요즘 같은 신규주랑 드물게 하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공모가가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인기 업종이나 인기 테마인가, 뭐 최근에 각광받았던 뭐 AI 전력 이런 업종이었던 산일전기 뭐 이런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열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전체적인 신규주의 매매 전략이고, 이렇게 과열이 3번 연속된 이후의 매매 전략은 과열 이후에는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기능봉 발생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그 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대박이 몇 번 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기능봉으로 바뀌는, 그 주도주 부재로 신규주에 쏠림 현상이 있는지, 금요일날 주도주 부재가 있는지, 요즘에는 뭐 딥페이크 때문에 약간 보안주들 뭐 이쪽 계열의 주식들이 테마가 좀 발생이 됐죠. 바이오들도 살짝 지금 또 괜찮은 분위기고요.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이런 주식들이 재료가 발생할 땐 오히려 하락을 하더니 지금은 또 저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시 효과부터 자금이 몰릴 어떤 다른 주도주가 있는지, 금요일날 이런 주식이 있다면 더 안 좋겠죠. 그런 테마나 업종이 등장했을 때는 신규주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시가상승률이 130% 이상에서는 좀 과열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약간 지금 과열 상태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시가가 매수 후에 또 굉장히 고가가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시가 매수 후에 빠른 고가 매도 전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좀 엄청난 매매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가 후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오히려 비추하고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시가 매수가 낫겠죠. 시가 후에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열이 있다나 오버슈팅이 날 때는 뭐 예측해서 판단한다는 거는 금물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고점 시간이 뭐 ENC부터는 이제 굉장히 고점하고 저점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아예 그 당시 발생했던 저점을 깨고 거의 공모가 가까이 내려갈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 추세를 기대하지 말고 12시 이전에는 매매를 종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요. 표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오픈롤 아이맥 같이 시가에 매수하는 대박이 난 다음에 김은봉이 났고, 이때는 좀 뭐 분홍색과 빨간색이 교본으로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좋았던 것 같습니다. E8까지. 그리고 또 기는봉 3개가 연속으로 났고, 또 빨간 거 피하면서 3개 정도 나고, 또 기는봉 나고, 또 ICTK하고 3개 정도 시가에 매수할 만한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청나게 기는봉이 연속으로 났죠. 산이전기부터는 뭐 저점 매수 확인하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전진건설 로봇하고 넥스바이오 K3I가 쪽각이 난 다음에 DDS팜부터 이제 시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그래도 유효했던 세 번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네 번이 지속이 된 거는 보면은 없었죠. 지금까지는. 여기는 분홍색이 교본으로 나왔었으니까요. 최대가 이제 시가 매수하는 최대는 ICTK 노브랜드 그리드 위즈 세 번 연속이 이제 최고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과열 분위기에서 뭐 이걸 매매하지 마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얘기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 신규주 사이클은 포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이번엔 해야지 하다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먹어봐야지 하고 뒷북매매를 했을 경우 수익이 안 좋았던 기억이 뭐 어떤 매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규주의 랠리를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네, 저는 아무튼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매매를 이번에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9월에 또 공모주가 뭐 추석 이후로 계속 많이 상장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좋은 종목이 시가가 좋게 형성이 되면 그때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아이스크림 미디어 매매 하시게 되신 분은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